안녕하세요.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공식 유튜브 우리 아이 마음 해결사 우아이입니다. 주제는 바로 성인 ADHD입니다. 오늘은 이런 성인 ADHD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나는 왜 집중하지 못하는가? 저자 방건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여자는 성인 ADHD가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저는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수님 그렇죠. 생각은 좀 어떠신지 글쎄 궁금합니다. 뭐 남자 ADHD, 여자 ADHD 나누진 않죠. 근데 확실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애들이 병원에 올 때는 되게 엄마랑 오죠.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엄마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닮았다. 그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런 아이들 평가할 때 어머니 이제 성격 패턴도 이제 검사를 같이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 패턴이 오히려 얘보다 더 도드라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그 과거에 불과 한 20, 30년 전까지는 ADHD가 사춘기 지나면서 좋아진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남자애들 위주로 기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하면 여자애들한테 진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 증상 자체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유럽도 그렇고 여자애들의 역할은 좀 다르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좀 받아서 사실은 그런 행동 문제가 잘 안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 진단 기준도 조금 여성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여자애들이 사춘기가 남자애들보다 빨리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진단 기회를 남자애들보다 좀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뿐 아니라 외국도 그렇고 남자애들의 문제가 있으면 비교적 빨리 병원에 가는 것 같아요. 소아정신과에 오는 애들의 남녀비를 보면 남자애들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이런 여성 ADHD도 유명한 사람이 좀 있을까요? 좀 저희가 이렇게 머릿속에 딱 그려볼 만한 그런 사람이 좀 있을까요? 옛날에 봤던 책 중에 창가의 토토라는 책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성 ADHD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흔히 말하는 백일몽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창가에서 선생님을 안 보고 딴 데 보고 있다 그런 거였는데 그분이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도 백화점에 가서 친구 선물을 샀는데 다 고르고 이제 돈 내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네. 뭐 이런 거. 직장에 다닐 때 이제 통근을 하는데 이제 전기권을 끊었는데 자주 잊어버려서 차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든가 그리고 그분이 이제 방송 리포터 일을 했는데 자기가 잘 모르는데 막 갑자기 지원을 해서 프로야구 경기에 이제 지원을 나간 겁니다. 근데 야구에서 이제 흔히 이렇게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투수가 이제 마운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아나운서가 하니까 왜 올라가요? 질문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친구가 이제 고양이를 맡기고 가서 걔를 봐주는데 사료를 줘야 되는데 사료를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일하는 친구한테 계속 전화해가지고 뭐 친구가 바쁜데 전화하니까 결국 이분하고 절교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남녀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같은 병인데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다른 어떤 신체 병에 비해서 ADHD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뇌 자체가 남자 여자 좀 다른 건 분명하거든요. 지금 알려진 거는 남자들은 뇌 자체가 앞뒤로 기능이 좀 차이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여자의 뇌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좌방구 우방구 얘기하는데 이게 네트워크가 훨씬 좋다는 거죠.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이 좀 더 섬세한 기능이 좋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성 ADHD 같은 경우에 그 네트워크에 좀 문제가 있으면 그런 섬세함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할 때 눈치가 없다든가 앞뒤 잘 구분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여자애들은 다 저절로 아는 거죠. 여고생들 얘기 들어보면 애들이 화장실에 갈 때 같이 가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자애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뇌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호르몬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또 여성에서 제일 큰 차이는 이제 생리주기라는 게 있어서 월경전 증후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있을 때 이제 확실히 증상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길게 보면 폐경이 되고 나면 에스트로겐 농도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ADHD 성인 여성분들 중에 폐경 후에 사실은 더 나빠지는 거죠. 그때 이제 병원에 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병원에 올 때는 이게 인지장애, 뭐 흔히 말하는 초기 치매 아니냐 이래서 오게 되는데 사실은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지면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교수님께서 경험한 그런 아까와 같이 뭐 나이가 조금 먹어서 더 안 좋아져서 그때 내가 ADHD구나 뭐 이런 중장년 여성 뭐 이런 경험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한 분 중에는 60대 초반 분인데 남편분하고 사실은 이제 이혼을 하고 오셨는데 너무 이제 평생 동안 이 자기 문제 때문에 남편한테 사실 좀 구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뭐 집안 정리도 못하지, 물건 사는 것도 그렇지, 뭐 특히 이제 자녀들하고 불화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했던 용어 중에 그 머릿속에 항상 당신은 이렇게
뿌옇게 살았다는데 교재에 보면 브레인 포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안개가 거치는 경험을 이제 약물 치료하시면서 머릿속이 이렇게 맑을 수 있냐, 뭐 자기 60몇 년 동안 처음 경험했다 그러시는데 이제 그런 경험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노인에게 이런 뭐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저희가 맨 처음 생각하는 건 치매와 같은 그렇죠. 인지장애를 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은 ADHD가 나타난다면 치매랑 좀 어떻게 차이가 나게 나타나게 될까요? 그 사실은 감별이 참 어려울 네.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노인이라는 얘기는 결국 60년 정도를 네. 그냥 사는 건데 네. 갑자기 지금 와서 뭐 ADHD 꺼내는 것도 그렇고 네. 상상도 잘 못하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잘 들어보면 어린 시절에 또 젊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을 시켜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죠. 네. 기계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이 교수님께서 경험한 또 이제 노인 ADHD 환자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진단을 늦게 받았던 네. 분이 자서전을 낸 게 있거든요. 아. 그 네덜란드 분인데 그분이 이제 58세에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젊을 때부터 경험했던 거를 책으로 쓰셨는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우리말로 바꾸면 머릿속 불꽃놀이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맨날 자기는 불꽃놀이가 하듯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하시면서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ADHD 전도사가 되셨죠. 네. 오늘 성인 ADHD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성인 ADHD 환자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어릴 때는 모르겠는데 성인이 된 다음에 치료하는데 사실 방해가 좀 많아요. 오해들을 잘 극복하시면 좋겠고 또 ADHD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론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오해들을 하시는 거죠. 집에 가다 어느 날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이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어딜 가고 있었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그게 이제 따져보니까 1974년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을 했거든요. 광복절날. 근데 그때는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소요산도 가고 네, 막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 1호선이 몇십 년 동안에 점점 길어진 거죠. ADHD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떠 있는데 그만큼 ADHD에 대한 지식이 늘어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기보다는 이게 결국 팽창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모르고 계속 이렇게 속앓이하고 또 고생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브레인 포그 또 불꽃놀이 멈추고 싶으면 정확하게 진단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ADHD라는 것도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갖고 있는 단점을 장점으로 어떻게 바꾸는지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 같고요. 힘든 부분이 있다면 한 번쯤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방건호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